이분 참 요즘 핫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웃었습니다. 황교 안의 연막작전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이름 석자는 바로 황교안. 이 사람입니다. 친박계도 밀어주기 위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요. 친박계 홍문정 의원의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권한대행께서 아직 후보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의 지지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보수의 단일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그 국민들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출마 선언만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2배 이상 나올 겁니다. 예, 출마 선언만 하면 최소한 2배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고 보지만 우선 홍문정 의원이 저분이 그렇게 지금 권한대행을 만나는 게 옳은 건지 그것부터 저는 의심이 됩니다. 저분도 그동안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국민들로부터 미움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지금 어쨌든 황 권한대행이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상종가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뭐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유념을 해야 할 것이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황교안과 정치인 황교안의 지지율 차이는 많이 날 거다. 왜 그러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고 인간 안철수 때는 30, 40% 갔는데 정치인 안철수가 돼서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10% 안팎입니다. 냉 위에 올라오면 좀 황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죠. 사무총장 시절에 얼마나 또 좋았습니까 분위기. 그러나 링 위에 딱 오르니까 10% 그냥 빠지잖아. 그런데 황교안 총리도 만약 링 위에 오르면은 지금까지야 누가 지금 공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어서 공격하는 건 아니고 검증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지만 일정 부분 또 반기문 그 총장 지지자들이 고리에 옮겨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링에 딱 오르고 검증 무대에 들어서면은 황교안 지지율은 쭉 빠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자 여론조사에 저게 오늘자 성적표인데 저기 반기문 전 총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퇴 기자회견 이전 집계인데 8%로 저렇게 마무리를 한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9%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저 9%가 홍문정 의원의 말처럼 18%가 될 수도 있지만 더 반대로 더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뭐 이 부분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황 대행의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은 대권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권 선언 지금 한다는 얘기는 탄핵 결정이 인용된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받고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에 대해서 기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을 밀고 있는 그 지지층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권 선언을 할 수 있는 때는 탄핵이 인용된 직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탄핵이 인용된 직후에 그러면 보수층이 특히 극보수층이라든가 뭐 어정쩡한 보수층도 그러면 황교안 대행한테 쏠림으로 갈 거냐? 그러면 2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박근혜 그 정권에 대한 그 그림자가 그대로 황교안 총리한테로 갈 거고, 그럼 이제 검증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 뭐 아니면 이런 때 총리 죄송합니다. 처간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특검이 브리핑할 것 같아서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정만기, 최순실, 김경수, 김종, 이인성 및 조윤선을 각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김종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뇌물 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채윤에 대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신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의 미얀마 알선수재 혐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전 실장의 이 신청 관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규철 특검보의 입에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의 유감이다. 2시에 이 불승인 제출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속보가 특검에서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저희가 얘기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당연히 구름처럼 추진이 몰렸는데요.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황 권한대행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된 것처럼 회시한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 NCND를 고집하는 게 권한대행이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게 자, 수고들 하세요. 웃음소리 저만 들은 건 알잖아요. 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는 옅은 미소만 하고 그냥 카메라 문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만 썼습니다. 이수 변호사 아직 아까 마무리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위기 때 잘 관리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고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다는 이 초유의 사태는 저는 정말 그 본인의 지금 맡고 있는 직무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수의 그 집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 원장님 저렇게 그러니까 초질간 묵묵부답을 하니까 기자들도 더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예. 저 침묵하는 의미가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저희 우리가 반기문 총장에서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작년 5월에 와서 할 적에도 안 한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했어요.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귀국해서 결국에는 선언을 하시고 하시다가 한 20일 만에 저렇게 중도 하차를 하셨는데 황교안 황 총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내심이 계속 상황에 따라 나가는 쪽으로 기우는 건 아닌가요, 저 정도면? 그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현실상 그 법률상 그리고 책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하신 분이 아무 책임이 없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책임 정치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보수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은 황교안 총리가 지금 결심적으로 기울기는 좀 섣부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섣부르다. 이 법적인 거 잠깐 짚어보면 원래 대선 전 30일 전에만 공직을 던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선거일 전 90일 전에 내려놔야 되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의 권리시에 생기는 지금 이 선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나가게 될 때는 일단 선거에 30일 전에 그만두면 됩니다. 30일 전, 한 달 전. 좀 이런 표현을 쓰자면 심판으로 뛰다 갑자기 선수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그 뒤로 한 60일 후에 선거가 치러지면 한 2, 30일 동안 계속 저 NCND 그 자세를 유지하다 갑자기 30일 남겨놓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반 30분쯤에 심판이 갑자기 그렇죠. 심판이 선수로 뛰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황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그때 딱 이제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이제 소위 정권 심판론이 더 이게 불을 붙을 상황에서 예. 본인이 나와서 큰 의미가 없다면 아마 그냥 권한대행 끝으로 가실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뭔가 보수가 결집하고 내가 해볼만 하겠는데라고 판단이 들면 갑자기 선수로 또 이제 돌변해서 나오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여기 한 말씀만 붙이면 이게 세상 일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정말로 만에 하나 또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유력한 대선 후보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까지 해서 오는 12월 19일 날 치러질 대선 대통령 선거에 보수층의 유일한 유력한 후보가 되는 어제는 탄핵이 인용이 되면 역풍이 부니까 보수층에 유리하다면서요. 또 오늘은 왜 기각되면 더 둘 다 유리한 겁니다. 이게 당선 가능성을 놓고 가지면 황교안 총리가 설사 보수층의 후보로 나와서 집결이 돼서 나온다 해도 당선 가능성이 51%를 얻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층을 우선 집결하고 하는데 우선 보수층이 없는 가운데서 후보로 내기에는 당연히 황교안 총리에게 유리한 바람이 부는 상황입니다. 12월 대선으로 정상적으로 가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늘 오전 움직이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